안녕하세요. 지필드 영재교육의 노관우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 황소 합격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필드에 항상 하는 얘기는 성공하는 공부 습관을 만드는 시작이 다른 영재교육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 성공하는 공부 습관이 무엇일까? 근데 저도 지금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모든 걸 겪어봤겠죠. 근데 고등학교 또 선배 어머님들이 얘기하는 또 그 생활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6살, 7살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 어머님들을 계속 멘탈을 지켜가며 그렇게 입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런 시험이 있더라도 어머님들께서 바싹바싹 마르지 않는 힘, 그걸 키워주는 것이 저의 목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100점이 목표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평균 95점 또는 1등급이 목표면 어떻죠? 맞아요. 다음 시험 잘 보고 전략을 잘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런 설명회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소마 진도가 한 9년 만에 한 9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 같고요. 필즈 진도는 이 로드맵상이기보다는 저는 초등 팩토 할 때쯤이면 교과 1학년 2학기를 진행해라. 1031 입문 정도 하려면 반드시 교과 3학년 1학기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구구단을 못 세고 손가락으로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데 입문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머님들 계세요. 입문을 해야지 프리미엄 붙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아이가 입문을 해서 붙었다?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입문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필즈 재밌잖아요. 우와, 막 골든벨하고 발표하고 너무 재밌어요. 다 아는 것 같아. 2권 리뷰에 1권 테스트 문제가 다 있어. 점수도 괜찮네. 교과 안 하다 보면은 구멍이 숭숭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최상위권 아이들의 진도는 또 바뀌었어요. 초1 지금 4월에 한 5학년 2학기 정도, 최상위 5학년 1학기 정도 하는 아이들 더 빨라졌죠. 초등학교 2학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설명에 초일 11월에 선행을 달렸다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선행. 그 아이들이 바로 이 초3 아이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좀 늦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또 빨라졌어요. 또 여기는 또 그때보다 조금 느려졌어요. 자, 이 초3 어떤 아이들일까요? 무엇을 겪었을까요? 바로 11월 그리고 2월에 황소 시험을 겪었죠. 오늘 좀 대치동에서 여기 오면서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들이 그래요. 프리미엄 원반이 돼야 되는데 S반이 돼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 아이가 프리미엄이면 뭐하냐. 프리미어가 됐는데 우리 그 포스터 있잖아요. 소마나 필즈에 붙어있는 성대경 씨 실적. 아니 A반 아이는 은상도 타고 동상도 타고 장려상도 타는데 내 아이는 프리미어인데
하지 못한다. 좀 마음이 더 급해지겠죠. 그리고 아이를 잡습니다. 그럼 아이 마음도 더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생겨요. 원래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하기 좋아했던 아이인데.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을 하고 있더라도 과연 읽기가 될까? 개념 심화가 될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따가 그 황소 결과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저를 아시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스레드나 인스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글을 쓰면 뭔가 논란이 돼요. 그래서 내 새끼들만 좀 챙겨주는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와중에 스레드를 보니까 그래도 눈팅은 하거든요. 중1 친구들 학교 보니 중동, 개원, 대치, 대명, 순곡, 와 5명 중 4명이 대치권이네 하고서는 쭉 있어요. 이게 FKMO 결과거든요. FKMO는 무엇이냐면 결국 올림피아드 잘 본 아이들이 또 학교를 들어가서 우리가 IMO라고 하죠.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드를 하는데 2일 동안 시험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가대표를 추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눈에 한 14명, 15명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6살 한글만 가르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초2 5월 중1 시작한 아이도 있고, 초4 5월 6학년 시작한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5학년에 중등 시작한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에 초 시작한 아이도, 물론 초등학교 4학년에 고1하고 있었던 아이도 있었다. 여기 멤버 중이에요. 자, 초등학교 4학년 때 고1하는 아이들 정말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머님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뭐 대치권이라면 게이트, 아니면 뭐 지역이라면은 뭐 폴리, 이런 영유 출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폴리 다니면 막 르네상스 SR에 열광하고 그 점수가 내 아이는 4점대야 3점대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선배 어머님이 되면 그거 다 부질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이들도 선행을 먼저 얼마만큼 시작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비밀스럽게 공부한 친구도 있었는데, 선행을 얼마만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 부모님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원래 그 아이들 수업했던 영상이나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려다가 너무 개인정보라 좀 하지 않았는데,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는 공통점이었어요. 잠깐은 쉬는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책을 잡고 질질질질 끌려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는 근 5년간에 우리가 서학 1등 하면은 인재상을 받잖아요. 인재상 받았던 아이들은 그렇게 책도 좋아했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큐브를 좋아하거나 퍼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끄러웠어요. 근데 시끄러웠는데 자기가 잘났어, 나 이거 알아요 라고 칠판에 집중하는 시끄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다가 아이가 시끄러우니까 제가 10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바로 선생님 10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들아 3 더하기 4가 뭐지? 7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번 집에서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아이들 보고, 자, 4 더하기 5가 뭐야? 4 더하기 5는 9? 이러는 순간 어머님은 이제 답답함을 느껴지시겠죠. 이 아이들은 내가 질문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확실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였었냐면,
이 아이들 중에는요, 황소 1등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마포나 아니면은 저쪽 목동이나 이쪽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는 하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책 읽는 걸 좋아했지 케이모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 못했던 경우들도 있어요. 성대경시 상을 한 번도 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은요, 어릴 때 풋땡이나 필땡보다는 시메스, 메스모, YG만을 다녔던 아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례로 우리 한번 IMMO 대표들을 보면은 그러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을 하지만 우리가 영재고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경기과고를 희망한다면 정보나 코딩 쪽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또는 서울과고에 희망하려면 당연히 물오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로지 과학과 과학은 안 달리고 수학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학을 하려는 이유는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다. 그럼 결국에 수학을 잘하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국어가 잘 돼야 되고, 과학을 잘하려면 수학이 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프가, 자, 욕조에 예를 들면 이거는 황소 4학년 문제예요. 또는 4학년 뭐 점프항수학에도 나왔어요. 자, 욕조에 물을 콸콸콸콸콸콸콸 담고 있었어요. 막 물이 막 들어가고 있겠죠. 근데 어차피 마개가 열렸는데 물은 계속 차고 있을 거잖아요. 왜? 물이 나가는 양보다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을 껐어요. 잠깐 전화 받고 온 사이에 보니까 물이 쫙 빠져 있네. 아, 마개가 열려 있었구나. 그래서 마개를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급하게 물을 틀었으면 더 급하게 오겠죠. 이거 뭐죠? 그래프예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서서히 차다가 전화가 왔네. 수도꼭지를 잠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물은요, 이 기울기보다 내려간 다음에 이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급하게 올라가겠죠. 바로 이것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등과정을 배우는데,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배우는데 아이들이 수학과 물리를 따로 생각합니다. 물리 1에 스칼라 나오면 이게 무슨 기호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네이버에 노가노 수학 치면 한 14년 전서부터 수학은 언어를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뭐 수학은 사고력은 없다. 사고력이란 말은 내가 알고 있지 않는 가지고 있는 무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레벨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마가편이 될 수도 있고 채찍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필드가 유명해졌던 이유도 이런 친구들을 많이 합격시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요즘은 너무 쪽집게 아니면 너무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차라리 제가 그 전날 그 학원의 시험 문제를 그냥 구해오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뭐하나. 가서 잘해야지. 우리가 지금 70년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들? 맞죠?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이 친구들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 이 친구들 언젠가 뭐 AP를 밟아서 MIT를 가든
철대에 가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우르르 달립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그래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대치권에도 한 40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는 아이들은 한 100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배우면은 진도를 점프해서 배우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거나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고 심화를 배우고 있는 어머님들 아이들이 있다라면 이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131이 소수일까 아니일까? 그럼 뭐 사고력을 공부했던 아이들은 뭐 배수 판정법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말 5학년 심화가 잘 되어 있고 선생님 말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곱하기 131.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9를 할 때는 어떤 친구들은 1, 3, 9 이렇게 쓰겠죠. 조금 더 큰 수 해볼까요? 자, 조금 더 큰 수 16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2, 4, 8, 16 하다가 1, 2, 4, 8 빼놓고 16을 쓰죠. 조금 더 괜찮은 친구들은 1, 16, 2, 8, 그 다음에 4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3을 만들죠. 자, 제대로 쓰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곱하기 4 쭉 해서 뭐야? 5개네? 자, 16은 제곱수라서 5개죠. 그리고 16 이하의 소수인 2가 약수로 있죠. 자, 우리 16 이하의 소수는 뭐가 있어요?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거든요. 그러면 2, 3, 5, 7, 11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131은 어쨌든 12 곱하기 12인 144보다 작으니까 12 이하인 소수를 약수로 가지고 있으면 합성수인 거예요. 근데 약수가 없으면 소수인 거예요. 그런데 2, 3, 5, 7, 11 다 안 나눠 떨어지네? 얘는 소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5학년 과정을 제대로 개념 심화만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도 끝내고 2학년 때 중학교도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레임이 프리미어고 레임이 S반인데 필드 S반인데 황소 일품이 나온 친구들도 있고 황소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황소 실력이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사라지고 나중에 나타난 고수들이다. 자, 어떻게 보면은 성향 좋고 경쟁심 좋은 원래부터 수학을 좋아하고 모든 걸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이 파란 곡선의 아이들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아이들과 같이 시작은 했지만 슬럼프가 왔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학원문을 열었을 때 좀 울고 버티고 그래도 학원을 일찍 다녔으니까 그나마 했던 아이들이죠.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필즈 더 클래식이라는 학원이 되게 좋은 학원이에요. 막 말하면서 하브르타를 외치잖아요.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좀 반대로 우리 아이가 그 정도 능력이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나 이 학원 너무 재밌어.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재밌어서 그런 줄 알죠. 뭐예요? 부담이 없어서 좋아한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수능을 끝낸 어머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부질없어. 내가 이렇게 빨갛게 달려봤는데 부질없더라. 천천히 시작을 해도 쭉 올라가더라.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모두 다 파랗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경험도 시켜보고 뭐하고, 하지만 학원문을 잡고 안 들어가겠다 버티는 거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 왔는데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90%는 어떤 경우냐면 모의고사만 보러 온 경우. 저는 그 모의고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에 개념도 하고 뭐도 하고 상당히 많은 작업들과 응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과 대화를 하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이 모의고사만 받으면 된다? 자, 과연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은요, 좀 기다려주시고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좀 쪼물락쪼물락 좀 교구도 만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키즈올 사이언스처럼 실험도 하고요. 이런 아이들이 실험도 해봐야지 어머님들이 이젠 요오드가 아니라 아이오딘이구나, 이제 어머님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무시합니다.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자존감과 우리가 얘기하는 그릿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릿은 뚝심이에요. 근데 자존감을 지킨다?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지킨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아이들한테 준비도 시키지 않은 채 시험장에 내몬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개념부터, 그리고 꼼꼼하게 노력을 해주시면 된다. 소마, 저는 말씀드립니다. 남들 갈 때 가지 마라. 그렇게 가서 후회하는 분들 많다. 오히려 시메스가 더 좋은 브랜드일 수도 있고 YG만이 더 좋은 브랜드일 수도 있다. 필제에 맞는 애, 소마에 맞는 애, 아니면 개인 수업이 맞는 애, 다 성향별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의 결론은 너무 잘했어 라고만 키우지 말아라. 제가 황소 11월 떨어진 아이들을 데리고 2월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와서 태도가 하고선 달라요. 어떠냐면, 나는 원래 붙었는데 나는 실력인데 경시 가려고 온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엄마가 넌 원래 실력인데 좀 점수 더 높은 반 가려고 온 거야 라고 이제 자신감을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모의고사 보는 순간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노력에 대한 칭찬은 해라. 노력에 대한 칭찬은 해라. 근데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약점 파악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고든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멋있죠? 예쁘죠? 울퉁불퉁한 이 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못생겼다 그러겠죠. 왜냐면 얘는 관상용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얘만 남고 얘는 댕강 잘려 나가게 됩니다. 너무 예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자, 저희 선배 어머님들은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래, 너무 곱게만 키웠는데 중간에 쉼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꽤 공부를 열심히 시켰겠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은 쉼표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줄넘기를 좋아하는데 줄넘기 대회도 한번 나가주는 거고,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 실험도 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하는데 과학 실험도 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생각하는 황소라고 쳐보면 생각하는 황소 학원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저는 저희 학원에 준비가 안 된 채 모의고사를 보러 오는 친구들에게는 말립니다. 어머니, 우리 조금만 길게 생각하시죠. 자,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발 7월, 8월까지 견딜 힘이 없다면 그러지 마라. 대비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근데 해가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이들이 꽤 많은데 저희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얘는 프리미어급? 그래, S급 정도 된다라는 아이들이 재작년, 그 전년도만 해도 한 40명이 보였었거든요. 좀 차분했었고, 그 정도 머리도 있었고, 자, 시험 보자 라고 하면 시작하면 바로 풀었고, 근데 작년에는 한 15명, 16명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올해는요, 한 4명? 3명? 저희 학원에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많이 보내는 학원 2학원 합쳐서 확실히 될 것 같은 아이들이.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 경우의 수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정말 균형 있게 공부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많다. 이거 제가 뭘 캡처했냐면 당근이에요. 네, 당근에 보면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뭐 20만 원짜리 있고 8만 원, 5만 원, 3만 5천 원 올라왔는데 당근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입대 모의고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게 더 나을. 성소라고 하고 뭐 요즘 대치동은 누테라고 많이 유행이 이제 바뀌고, 뭐 이제 돌파란 학원이 뭐 분당에도 생기고 이제 점점 프랜차이즈화 되는 것 같아요. 뭐 생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진도가 빠른 학원, 누테 학원 가르쳐 주는 거는 되게 쉬운데요, 시험 문제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선행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랑 맞는 학원과 학원의 간판과는 전혀 다른 경우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초중선발 합격자 11월 분포도 또는 기출문제 황소 선택 기준 2026년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은 제외하고요. 자, 올해의 특징은요,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하고 올해의 특징은 11월이나 2월이나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한 4년 전만 해도 11월은 어렵고 2월은 쉬웠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2월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방 타 지역권에, 왜냐면 대치는 4학년 1학기 편입 실력하고 심화를 뽑지 않거든요. 근데 서초, 분당 이런 타 지역권에는 실력하고 심화를 편입으로 뽑잖아요. 편입 시험은 대거 올해 쉬워졌어요. 그런데 가서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내 아이가 엄마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선행이 좀 나가 있는데 좀 뒤를 돌아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편입으로 가도 되고요. 그리고 4학년 1학기 일품이 됐을 때 다들 특별 승급을 희망하시는데, 어머니, 단원평가는요, 권별 테스트는, 단평이라고 하죠. 단평은요, 40문제예요. 110분 동안 40문제를 85점 이상을 83점 이상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는 일품이 안 됐습니다. 실력이나 심화가 이미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실력으로 가서 열심히 두 단원 공부해서 되겠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초3의 비율이 40만 6천 명. 대치나 초2의 비율이 많았지, 원래 황소는요, 예비 초사 때 공부하는 학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품이나 실력책만 보더라도 그 3% 일과적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황소 문제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11월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4학년 2학기 꺾은선 그래프를 공부하는데 제가 노안이 오겠어요. 눈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초2는 4,116명.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맞죠? 경시반 합격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24년 커트라인하고 25년 커트라인을 비교해 보니까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뭐 쉬웠다, 뭐 했다 하지만 난이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이 한 4점 정도 하락했어요. 그 얘기는 하위권에서는 어려웠다는 얘기죠. 경시반의 컷은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화는 2점이 하락했습니다. 실력은 1점이 하락했고 일품은 커트라인이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4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프리미어나 S반 아이들, 좀 중등선행을 좀 나가고 있던 아이들은 웬만하면 붙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자꾸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시험 안 본 케이스들도 있고 시험 보고도 안 봤다는 아이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막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4년에는 작년에는 9,616명이 받고 올해는 9,150명, 약 500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초2의 응시자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초3의 응시자가 인원은 감소해서 비율은 유지가 됐고요. 근데 대치의 응시자를 보니까 확실히 200명 정도, 240명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다. 왜죠? 그 시간에 중등 선행 뺄래 하고서는 중등을 막 빼긴 하는데 사실 이 어린 나이에 중등을 하게 되면 10명 중에 한 명은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중등 과정, 중일 과정이 오히려 초등 심화보다 더 쉬울 수 있거든요.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 능력과 사고력 감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특히 여학생들인 경우는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자, 2024년을 보니까요. 전국에서 1등부터 쭉 보면은 전국 석차를 보면은 어때요? 대치 기준으로 전국 10등 이내의 초이 아이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10등 이내에 들어야지만 대치 황소의 원장반 수업을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 10등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쭉 잘라보니까 2학년이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죠. 더 앞으로 가볼게요. 대치동의 2학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있죠. 초3은 요 사이에 전국에 초3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 보세요. 없습니다. 전국에 1등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뭐 무수히 많은 소문들이 있죠. 뭐 어찌됐던 전국의 10등 이내에 들었던 아이 중에는 뭐
대치동 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서초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사실 이 친구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소 대비를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전처럼 개념부터 3%도 다시 돌리고 꼼꼼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사실 황소 1등 했던 친구들도요.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1031 초급 문제 또는 심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40문제를 주면 한숨 푹푹 쉬면서 최고점이 1등 했던 친구도 70점, 75점 나왔어요. 자, 우리가 헬스대회를 나가는 친구들이 처음부터 막 왕자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휴식기를 거치면서 좀 휴식기도 있고 운동도 하고 딱 해야 되는데 다들 모의고사만 돌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습이 없이 모의고사만 계속 돌리는데 어떤 특정 모학원은 그냥 문제를 선행이 잘 된 아이들이 좀 뽑힐 수 있는 계산력이 높은 선행 문제들을 많이 줬어요. 뭐 예를 들면 초2 아이한테 초3, 4 성대경시 문제스러운 문제들을 준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준비 기간도 짧았었고 예전에는 중등을 하더라도 멈추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발 올해는 좀 저는 그래요. 1031 초급 정도 실력이면 초급부터 시작하면 되고 중급까지 했으면 중급부터 시작하면 되고 3%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이면 그 급에 맞춰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처음에는 좀 뭐 중급 공부했다가 그리고 처음부터 아이들이 3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공부해서 한 10문제를 체크할 수 있고 그러다가 조금씩 늘려서 나중에 30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좀 꼼꼼하고 좀 읽기가 잘 된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이 더 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작년에 뭐 성냥개비 문제 뭐 이런 개념들이었었겠죠. 네. 그래서 2024년도에서는 대치 경시 합격자가 한 55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2명 정도 감소는 했어요. 물론 중등 선행 나가느라 시험은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대비를 하지는 않았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굳이 황소 대비를 한다고 황소 경시가 되고 심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독서 잘하고 구문 꼼꼼하게 했던 아이들도 심화되고 경시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오히려 그 황소 중등의 가장 높은 반을 챌린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챌린지에 나중에는 11명, 12명 밖에 안 남아 있어요. 처음에는 40명이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만둔 게 아니라 나머지 20명이 넘는 인원들, 거의 30명은 에센스 레벨로 탈락을 하고요. 그리고 뒤늦게 쭉 올라와서 시스템에 맞춰서 올라왔던 아이들이 챌린지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황소에서 배운 게 다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한 아이들이 된 거죠. 뭐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중에 영재고 우선 선발된 아이도 프리미어 출신 아닙니다. 하지만 큰 상은 탔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황소 경시가 되지 않았어요. 꾸준히 조금씩 성장해 보니까 바로 대치동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시험 총평은 첫 번째, 읽기가 잘 되어야 한다. 선행을 얼마만큼 나갔다가 아니라 읽기가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 뭐 이렇게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1품급 모의고사 개념이 아니라 뭐 실력급 모의고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1품급 모의고사를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시험에서 벌벌 떨어지 힘듭니다. 그리고 항상
쪽집게는 없습니다. 소마, 필즈, 그래, 유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황소, 거기에 분도 바보가 아닌데 문제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지 복귀가 잘 됐다고 그렇지는 않다. 다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꼼꼼하고 오히려 멘사 퍼즐 요리들을 많이 본 아이들이 더 많이 잘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7점 쉬운 문제예요. 작년에는 뭐 어떤 친구가 막 샤프심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샤프심이 막 엉켜 있었는데 몇 개냐? 그리고 그 전년도는 물고기가 물린 낚싯줄이 막 물려 있었어요. 몇 번께 이 낚싯줄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게 뭐지? 무슨 버켓 뭔가요? 그 슬리퍼가 있는데 뒤집혀져 있는 것도 있고 바닥에는 빗금이 있는데 왼쪽 슬리퍼는 몇 개냐? 바로 엄지를 기준으로 하거나 이런 벨트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관우는 섬에 놀러 갔습니다. 바다에서 섬으로 개구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바다에 빠져 있는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요? 자, 혹시라도요, 어머님, 이 관우라는 말이 나오는 시험지를 사용하는 학원이 있으면 신고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꽤 많았는데 저희는 저작권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제 시험지에는 항상 제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 학생들이랑.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자신이 만들었다고 블로그에 그대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까 이것도 우리 그 전 프리미어 시험에서 그 창의력 문제처럼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바다에 빠져있는 개구리는 몇 개일까? 이 야자수가 있는 곳은 땅이니까 이렇게 색칠해 봐야지. 색칠되지 않았던 곳이 1, 2, 3, 4, 5, 6, 7, 8 마리가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침 꼴딱꼴딱 세면서 하나, 둘, 셋 지어가면서 세는 힘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세고 한 번 지켜보고 9까지 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쉬운 문제들이나 이런 개수 세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끝난 다음에 검토했을 때는 아이들은 다 아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끝나고 살짝 검토해라. 어차피 못 풀 문제 많다. 네. 7, 8위에 쓰여진 수를 아래 도형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모에 들어간 수의 합은 10. 네모에 들어간 수의 합은 20. 동그라미는 얼마일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막 머리가 멘붕입니다. 근데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어머님, 1, 2, 3, 4, 5, 6, 7, 8. 우리 뭐죠? 무지개 더셈 가우스죠? 9, 4, 36이잖아요. 근데 얘는 10이고요. 얘는 20이래요. 그럼 얘는 6이 되겠죠. 이게 세 개로 어떻게 20을 나눠 하고서는 막 수를 막 이것저것 막 집어넣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뭐 강아지 목줄에 있는 매듭이 생기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꼬이는 부분을 생각하는 이런 문제도 2.7점 되었었고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까? 이런 조건 문제들 3보다 큽니까? 8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5보다 큽니다. 뭐 이런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자, 어머님 2.7점 문제가 12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7에다가 5.4를 더하면 32.5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황소 붙는 거예요. 그러면 2.7점 문제 한 절반에다가 그 5점이나 4점 문제 한두 문제만 맞히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빈칸 안에 2부터 9까지 숫자를
서로 이웃한 차가 3이나 5가 되도록. 그러면은 여기가 차가 3이 되거나 5가 되는 경우를 먼저 써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뭐죠? 차죠. 차라는 건 빼기가 아니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거꾸로 해결하는, 아니, 동그라미 펴서 합과차의 배수죠.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자, 얼어있는 호수에 돌을 5번 던졌대요. 첫 번째 돌이 떨어진 위치부터 얼음에 금이 생겼다. 떨어진 순서에 번호를 매겨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떨어뜨린 것이 금이 가장 적게 가겠죠. 만약에 마지막에 4번이 떨어졌더라면 여기도 금이 갔어야 되는데 4번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2번이 금이 갔으면 1번도 돼야 되는데 아닌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죠? 3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가나다를 나열했을 때, 뭐, 이번에 7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필지 시험이 25문제로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25문제로 늘어난 것이 지역권의 그 약간 합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좀 쉬운 문제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치에서 이 연반이 변별도가 크지 않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컸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난이도를 높여서 좀 이런 어려운 규칙들을 많이 놨는데, 그런 것처럼 황수도 그냥 얘는 반복마디를 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다 가다나 가나, 어떻게 마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몬 헌터츠, 뭐 이건 스레드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뭐 15개의 머리를 잘라야 악마가 사라지는데 3개 자르면 1개가 살아나고 몇 번 잘라야 악마가 모두 없어질까요? 결국 거꾸로 해결하기죠. 그리고 2초 빨라지는 시계와 4초 빠른 시계가 있다. 그러면은 4초 느려지는 시계, 거의 1분에 6초씩 느려지는 시계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시간이 되려면 결국 12시간 차이가 나야 되겠죠. 12시간 차이. 12시간은 몇 분이에요? 720분이 되겠죠. 이렇게 720분 차이가 6초씩 모여서 되면 되겠습니다. 아래식에 맞도록 합으로 만들 때 적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좀 수에 대한 감, 그리고 쌓아 올려서 만들었는데 얘네들의 개수의 차. 어머님들 이거 이번에 소마 프리미엄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요게 4 곱하기 4짜리인데 한쪽에만 뚫려서요. 한쪽 방향에만 뚫려서. 그런데 어떤 학원은 이거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얘를 바탕 그림을 몇 층이야? 5층을 다 그리면서 색칠하고 있더라고요. 10분 걸려요. 시험 시간은 50분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이거는 결국 피보나치 사각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사고력도 필요하다. 네. 그리고 뭐 한 개는 공통점이 있고 8개 수는 있는 수별표의 모든 하. 이 거북이 문제 제가 다음 버전에 그려놨었는데 이전 버전을 가져왔었네요. 고양이가 있고 거북이가 위에 있고, 거북이가 요 아래에 있고 고양이가 안에 있고 위에 있을 때 차이, 뭐 이렇게 구하는 문제들.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런 샤프심, 아까 얘기했던, 또는 구멍 뚫린 별의 개수, 또는 X에서 Y까지 도착하면 끝나는 게임, 뭐 거울에 비친 시계,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도 어머님들 눈팅족이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단톡방 보니까 독선생님 사진 찍었어요? 저 좀 주세요 하고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뭐 이거 볼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저 상담 오면은 얼마든지 보여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 못 찍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학원에서 황소 대비를 하는데 이런 류들의 문제들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의심은 해라. 그리고 저는요,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면 황소 대비를 먼저 한 사람이기보다는 이런 황소 모의고사 시스템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워낙 황소가 오래전서부터 저도 한번 황소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겨보겠자고 경시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언어, 그리고 아까 안쌤이 얘기했던 뭐 과학적 지식, 뭐 힘의 논리, 그리고 수학적 감, 수의 감, 도형의 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한 개짜리, 두 개짜리가 아니라 도형의 개수도 뭐 대각선이 몇 개씩 있는 이런 논리적인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가 저는 한 6년, 7년은 똑같은 문제들도 있고요. 똑같은 시험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의 성적을 누적해서 이 정도 시험을 봤던 아이들이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누적된 결과를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아시겠지만 중수업을 하더라도 잔소리쟁이라 아이가 눈빛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입시예요.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뭐 필지 대비, 프리미어 대비, 황수 대비 이런 대비에 대한 모의고사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직접 시험 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 아이는 그래, 너는 1번서부터 풀어라. 아니면 30분 이내에 너는 무조건 1번서부터 풀어. 그리고 못 풀었으면 무조건 3점대로 넘어가. 아니면 너는 골라 먹어. 아니면 뒤에서부터 풀어. 지켜보고 상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가 최소화시키려고 그 간격을 좁히려고 좀 이런 오프라인 아이들과 비슷한 성적표나 분석지나 제공하고 또는 저 요즘에는 조금 친절해져서 답지를 줬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답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줬어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자료들도 많은데 영상만 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영상에는 이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아이들을 끊임없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뭐 이렇게 동그라미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사각형. 그리고 이런 수열 문제들. 자, 길찾기인데 요 굵은 선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변형된 문제들. 하지만 끝까지 읽어야죠. 우리가 과학에도 제한 변형이 있는 것처럼 수학에도 제한 변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단위라는 조건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잡혀야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생 되면 쓰지를 못해요. 네. 더군다나 우리 어머님들 세대처럼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강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기하는 방법들을 모릅니다. 하지만 1등에 필기 노트가 있죠. 뭐 이렇게 계단 차이 나는 문제들, 뭐 개구리 뛰어가는 문제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좀 황소 대비 시스템을 제가 프리미어 대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에 대한 책과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형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설명의 영상, 풀이 영상, 뭐 유사문제에서 유사문제까지 있고 전체 3회차를 누적해서
1회 때는 맞았는데 2회 때는 틀렸다. 2회 때는 맞았는데 3회차는 틀렸다. 그리고 뭐 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우리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답 넣기.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그냥 버튼만 뭐 패드나 이런 걸로 체크하면 영역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프리미어에 많이 나왔던 유형들을 제가 대치 지역 또는 직영 지역 또는 프랜차이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꼭 지문이에 독해 추론 영역을 넣습니다. 또는 이렇게 목록별로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네, 우리 아이가 한 요 정도가 틀렸다라고 하면 제출하면 자, 이 아이는 1회차 시험에 뭐 수행률이 이렇게 돼서 프리미어 원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강점은 이 정도 되고 약점의 오답은 이렇다. 그래서 전체 종합 분석 결과 이 아이는 지문이의 영역에서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말 힘들었는데요. 어머님들이요. 자꾸 답만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까지도 해봤냐면 시험지에 QR코드까지 황소대비에 이렇게 찍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틀린 문제를 누르면 제가 말하듯이 주사위를 마주보는 두 면을 더하면 이렇게 따라가 해서 저희 대본을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그리고 뭐 클릭하면 당연히 그 프리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프리미어 대비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만약에 또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을 또 본다. 그러면 이제 또 누적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험. 저 3회를 다 끝냈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3회를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시험을 못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전 결과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전 차시 2회차의 변화도 공부할 시간이 떨어졌다. 평균 시간이 올라갔다. 그래서 해결됐고 못 해결된 것이 문항별로 있고요. 또 유사 문제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또 들어갔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황소 대비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시작 시기에 대한 생각인데 학습으로 선행으로 하는 아이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다 해요. 뭐 산풀이 1과정, 왕수학 응용, 올림피아드 다 합니다. 그런데 학습으로 그러니까 시험 대비로 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저는 한 여름방학 때까지 1031 초급 정도 한 4학년 1학기, 2학기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공부한 아이들이면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연산은 한 4학년까지는 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약수와 배수도 알면 더 좋기는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집에서 대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런 것들이 시리즈가 되기를 합니다. 이게 타 클래스 아이들이 하는데 그 소마가 대치는 프리미어가 주 3회예요. 그리고 수학도 중등 이해해야 되잖아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소마 프리미어 됐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외부 교재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자, 한 6월쯤 아직 시간 남았죠? 한 초급 정도 끝날 쯤에 황소 개념을 해라. 뭐 저 같은 경우는 5월 둘째 주, 첫째 주는 아이들 쉬라고 하고 둘째 주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그 생각은 꼭 해두세요. 황소 가서 끝은 아니더라. 그냥 꾸준히 시험, 매일매일 그 시험에 생각하면 아이들은 더 마음이 쪼그라들고요. 대신 황소 대비를 하면서 정말 온이가 지는 나무가 돼서 단단한 아이들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류들을 그래도 몇 개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1032 입문하고 1031 초급을 배우고 있는데 A1이 끝나면 테스트 봐야죠. 물론 학원에서요. 엠베스트나 안쌤강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A1 끝나면 테스트도 보고 B1 끝나면 이런 테스트지가 제공이 되느냐? 물론 정 안 되면 페토3가 한 입문 정도 급이고 페토1이 프레1031 정도 급이고 그런 페토2 정도가 입문 정도 수준이니까 그 페토에 있는 걸 인쇄해서 해도 되겠죠. 또는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집에 있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이런 유사 문제에 대한 것들이 숙제로 제공이 되느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이용법입니다. 학원은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강사, 부모님, 학생,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요청하고 대화하세요. 그냥 우리 아이가 잘하니까 전화 안 하나 보다 그러면 학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어린 어머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 필통을 딱 열었는데 몽당 연필만 다 부러진 채 들어있고 지우개도 다 뜯어진 채 있다. 그럼 학원에서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근데 정말 예쁘게 세자로 잘 깎여 있고 매일매일 지우개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학원에서 긴장한다. 특히 어릴수록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어머님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이 지금 교과 몇 단원 하고 있죠? 라고 하면은 갑자기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학원 문자를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 가방을 안 열어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과 핵심적인 거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유료 강의보다 지금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복습 영상 드리고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기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영재학교 우선 선발된 어머님이 그 황소 명예 졸업이라고 하거든요. 고등 졸업하면서 이걸 보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지필드에서 했던 시험지를 꺼내보니까 이만큼이 쌓였더라. 이 양에 대한 노력이 어디 가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렇게 뭐 중급, 초급, 뭐 개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모의고사만 한다고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마 샤인쌤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의 개념이 된 상태에서 정리를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좀 학원으로 못 온다 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 물론 저한테 줌수업을 요청하셔도는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에 따라. 그리고 부산 친구들도 꽤 많고 대구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동 친구들은 저한테 그냥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도움되는 책들을 보니까 그 맥스 중에 9판, 우리 프리미엄 맥스가 아니에요. 그 2권하고 4권이 약간 통합 심층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이런 심층형 문제들도 괜찮고요. 우리 성대경 씨 지원하시잖아요.
그런 그 책을 구매하는 사이트 보면은 성대 경시 문제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살짝 보면 이렇게 경시 특강 문제집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집은 조건을 꼬아놨어요. 그리고 올림피아드 왕수학은 뭐 요즘에 왕수학스럽게 안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의고사처럼 회차별로 되어 있어요. 다른 문제집들은 뭐 수만 나왔다가 아니면은 규칙만 나왔다가, 성대는 오히려 동떨어진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집을 이용해도 되고요. 또는 절판됐지만 올림피아드 수학의 바이블과 같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펴봤는데 약간 저도 강사 생활이 20년이 정말 지금 3년, 4년 정도, 24년 됐구나. 그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안쌤을 한 지도 정말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되게 강하고 몇백 명의 설명회를 했을 때 무조건 달리세요! 도전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강사들은요, 좀 선배들한테 배워가면서 쌓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꿀팁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강사들은, 선생님들은 그냥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제일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최고시겠죠. 근데 정작 아이들 노트를 펴보면 제 눈에도 안 차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신기해요. 경시사고력이라는 책인데, 이게 안쌤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살펴본 게 좀 기하 파트하고 문제 해결력 파트를 살펴봤는데, 제가 수업 때 하던 그 꿀팁 있죠. 우리 황소가 좀 올드하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그런 꿀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강의도 제대로 이렇게 들으면 해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저는 나쁘지 않고요. 뭐 프리미어 데뷔를 하시는 분이든 황소 데뷔를 하시는 분이든, 그냥 우리 그 대구 달서구인가에서 하루 5분 수학이라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기 전에 5분 동안 매일 연산지를 푸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결국에는 구몬이나 이런 것도 연산력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키워주는, 엉덩이 힘을 기르는 훈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약간 루틴처럼 만드는 거죠. 맨날 깨우느라 바쁜 거는 알지만 이렇게 자기 전에 아니면은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5분씩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황소 등록의 고민인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5학년 정말 힘듭니다. 갑자기 50 팩토리얼 나와요. 물론 필즈나 이런 데서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라는 아이들은 분명하게 있겠죠. 그런데 5학년 과정부터는 과제 시간이 주 2회 3시간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선행과 심화를 쉬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황수를 합격하더라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황수만 쭉 다니면 뭐예요? 문제는 A급 푸는데, 우리가 초등인데 갑자기 최상위 들이밀거나 점프항수학 들이밀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의 경우 모의고사를 견뎠던 학생 중에 한 레벨 정도 아래가 나왔어요. 근데 4학년 정도에는 심화가 잘 돼 있으면, 왜냐하면 4학년 문제가 약간 사고력스럽거든요. 그래서 승반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황소의 학습을 원한다면 다니는 것을 추천하는데, 무조건 승급만을 원하시지는 말아라. 충분히 아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황소 합격만 하고 초등과정만 견뎌도 인서울이다 라는 말은 하잖아요. 네. 근데 기대했던 레벨보다 두 레벨 이하인 경우, 이 경우가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2월에 도끼를 품으니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도끼를 품었던 아이들 중에 살짝 팁을 드리면, 어머님이 꽉 잡고서는 했던 친구들. 자, 이제는 학원만 다니면서 모의고사만 푼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엄마가 잡고 맞은 문제도 돌아보도록.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매일 어머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오답만 체크해요. 그러면 안 된다. 맞은 문제를 제대로 된 식으로 풀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라. 그러면 그 아이들 다 경시 심화됐습니다. 2월 시험에서요. 네. 자, 우선 저희는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 아마 안쌤한테 허락 받고 저희도 한번 모집 링크 정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쌤 사이트에 있는 모의고사 제가 정말 핵심만 모아놨거든요. 그거 플러스 이제 막판에는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과 성적 분석을 하고 약점 유형이 무엇인지 이렇게 온라인 대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긴 설명회였을 텐데 제가 뭐 개인 연락처나 뭐 카톡도 알려드렸으니까 저희 실시간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필드 영재교육 노관우였습니다.